팔하고 다리로 네 발로 기게 해요. 기게 하는데 두 줄로 딱 줄을 맞춰서 줄이 안 맞게 되면 이런 어승 광목으로 엉덩이를 빡빡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악 소리 지르면서 그 줄을 쫙쫙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안녕하세요.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서! 저는 2006년에 탈북해서 2009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출산한 둘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북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생계형 탈북으로 해서 제가 최종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최초에 탈북할 때 중국 측의 브로커로 넘겨질 때 애초에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신매매로 안 넘어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겠다. 한국으로 간다 아니면 중국 친척집에 간다 라는 방향으로 지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지만 저처럼 수중에 돈이 없고 이렇게 생계형으로 탈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후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집니다. 한 7~8%가 대체로 인신매매로 이렇게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을 무산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넘어왔고 중국에서 한 3년간 체류하다가 다시 권명 그리고 미얀마,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그때 당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10,000원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중국 내부에 들어와서 제가 팔릴 때에는 19,000원에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탈북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혼자 탈북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북한에 남은 게 지금 딸이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저희 북한 남편 시집이 5대 가문 외독자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5대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딸아이를 포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 자체가 낳아준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포기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나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아이를 놓고 그때 저하고 북한 시집하고의 논쟁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찾겠다고 잘못 터치하다가는 북한 정부에 들통이 나게 되면 아이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으려고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픈 가슴으로 그냥 묻고 있고 탈북하다 강제 북송 되게 되면 일단 사람이 취급이 아니에요. 짐승 취급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옥에서 1명, 2명 이렇게 불리고 1번, 2번 이렇게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은 따로 놓고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보안원들이 이렇게 셉니다. 마리수, 짐승으로 셉니다. 그 다음 둘째, 그냥 무작정 때려요. 여자건 남자건. 이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통일맘연합회라는 탈북 여성 인권 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 그 증언을 내가 많이 듣거든요.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북한 시 보안소에서 탈북자들을 정말로 남녀 상관없이 두 줄로 네 발로 무릎, 팔하고 다리로 네 발로 기게 해요. 기게 하는데 두 줄로 딱 줄을 맞춰서 줄을 맞추게 이게 운동장을 빠르게 돌게 하는데 줄이 안 맞게 되면 이런 어승 광목으로 엉덩이를 빡빡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악 소리 지르면서 그 줄을 쫙쫙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놀라서 제가 아는 그 보안원한테 저 사람들은 뭐냐고 했더니 도강제.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탈북자를 도강제라고 말하거든요. 강을 넘는다 해서 도강. 아무리 북한에서 별의별 죄를 짓지 하더라도 탈북만은 하지 마라. 그때 그 보안원이 저한테 한 소리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북한 사회에서는 끝장이 나는 사람. 북한에 끌려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받는 인권 유리는 개 패듯이 정말로 짐승 패듯이 나무 강목으로 그냥 나무를 때리듯이 그들에게는 인간의 감정과 어떠한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탈북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탈북이 제가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탈북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으로 오는 탈북은 브로커가 애초에 없고 제가 무작정 대거리 한복판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길거리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브로커를 힘들게 찾았고 저는 제일 처음에 청도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군인 출신이다 하니까 그 주변에 딱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 그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저는 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도 한국 대사관 앞에까지 갔다가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돌려서 그대로 다시 청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저를 잡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북한 보위부에 잡히게 되면 그때는 진짜 끝장이거든요. 국경 넘어서 미얀마, 라오스 정글 같은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정글 지역을 넘겨준 브로커가 따로 있어요.
그 미얀마 땅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돼서 새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권총 들고 무선기 들고. 그때 당시 우리는 한 12명이 거기 내렸거든요. 깜짝 놀라서 뛰려고 했는데 저는 군인 출신이니까 격발기를 당기면 탄알이 장전된 총이 소리가 다르고 탄알이 장전 안 된 총이 격발기 소리가 달라요. 격발기에 탄알이 장전되게 되면 탕 소리가 나지만 탄알이 없으면 펑 소리가 나거든요. 공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딱 들으니까 한순간에 탄알이 장전된다는 걸 저는 느끼고 도망치지 마라, 실탄이다, 100% 엎드려라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행 중에 그때 당시 군인이 제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토바이 12대가 북한식 기관총을 오토바이에 설치하고 그리고 한 10여 대의 오토바이가 와서 포위를 하고 우리한테다 총을 겨눈 거예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등지고 또 그 사람들 향해서 총을 돌리면서 우리를 가운데다 여는 게. 탈북민 12명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둘레 있고 그 밖에 그 다음에 미얀마 경찰들이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실체가 누군지 빨리 알아봐라. 그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인이고 우리는 유엔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온다는 정보를 듣고 보호하러 나왔다. 그리고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은 미얀마 경찰이고 미얀마가 탈북민이 넘어오면 탈북민 한 명을 넘어주는 대신 AK 자동모터 한 종씩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체포한 거다. 그때야 우리는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까만 양복 입은 유엔 분들이 좋다, 30분만 시간 달라. 그 대신 너네한테 3,000달러 주마. 이러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자기 지갑을 다 꺼내서 달러를 3,000달러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걔네를 보내고 그 다음에 태국 쪽에다 배를 오라 해가지고 걔네 보낸 다음에 바로 우리를 태우고 태국 쪽으로 우리를 넘겨보내. 그러한 고마움 속에서 저희가 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이런 유엔 분들의 도움이 정말로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감사함, 이 영상이 지금 미국에 가서 정말 이 영상을 그때 저희를 구해준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보셨다면 진심으로 정말 저희 목숨 살려준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그분들이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할 수 있었고, 이민국 감옥에서 난민이라는 재판을 받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면 정식적으로 한국 대사관이 이관이 되고 그 여건으로 해서 저희는 비행기 타고 그때 태국에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이었던 거예요.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에도 안기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북한이 교육한 걸 우리는 받았습니다. 안기부는 너를 잡아가면 피 뽑아서 강간해서 임신되게 되면 두만강에 던져버린다. 그러다가 하나원이 완전히 나와서 내 집이다, 이게 이제 너 집이야, 네 혼자 알아서 살아 라고 내가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이젠 내가 모든 걸 안심 넣나? 그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에도 아직은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구나.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진짜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그걸 받은 다음에 제가 진짜 울었어요. 나 이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 북송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온 지 한 1년 반, 11년이 이제는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직도 강제 북송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강제 북송이라는 그 악몽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오래 기간 있어도 평생 안고 사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좀 고통이죠. 어찌 보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북한의 대량 탈북의 그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시스템도 북한과의 범죄 인도 협약이라는 걸 북한 국가와 중국 정부가 맺은 게 있어요. 그런데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탈북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계형 탈북 같은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유엔 난민 인정법이라든가 국제 난민 협약 이러한 조건을 중국도 시행을 하겠다고 사인을 했지만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중국 안에 지금 현실이고요. 2008년 12월부터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한대요. 2009년 6월에. 그때부터 불안이 떨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2006년 중국 식공항까지 저는 끌려 올라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식공항에 제 이름이 등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가 온다 할 때면 이미 등록된 사람들부터 1차적으로 먼저 잡아간대요. 잡기 편하니까, 이미 등록된 사람들이니까. 국가 간의 외교 간의 문제에 탈북민이 결국 희생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탈북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북한에다가. 그거가 들어와서 결국은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 길에서 내가 부럽고 손이 하나도 없는데 이 길을 가다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길에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얻고 나와요? 이제 2돌밖에 안 되는 아기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라 라는 게 엄마들의 모성애예요. 내가 이 길에 가다 죽더라도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족쇄 찾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만약 이 길에서 내가 살면 너를 다시 찾아오마. 그러나 내가 이 길에서 죽으면 너는 이 땅에서 살아라. 근데 한국으로 성공해 왔지만 이제는 중국 가족들이 내 딸을 내놓지 않는 그 불행 때문에 내가 지금 11년 동안 제 딸을 지금 못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또 다른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2번의 탈북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중국의 탈북이었던 거죠. 네, 북한 탈북 장교가 알려주는 북한에서 탈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고 오늘 방송에서 영감을 얻었고 오늘 방송에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꼭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